네,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자, 90일의 실무 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백데이터 그 이론 시험에 첨부 파일 올라가 있습니다. 자, 1, 2, 그다음에 1, 6개. 여러분 이름 그리고 설치 눌러 주시고요. 편의상 A형으로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7160. 자, 이거 눌러 주시고요. 자, 우선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작은 1번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을 주당 2만 원에 2,000주를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30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단기 투자 목적 주식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2,000주 그러면 얼마예요? 4천만 원 되죠. 자, 문제는 요 매입 수수료 30만 원은 영업과 무관한 거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인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해야 됩니다. 요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4천만 원 그리고 자, 수수료 비용 자, 30만 원 해서 요거는 984번입니다. 요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수료 비용 검색해 보면 저 영업의 비용 984번이 거기 있으니까 800번대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0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이따 한꺼번에 5문제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5월 2일) 액면가액 2천만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번 90일의 특징이 사채에 대한 문제가 한 2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자, 우선 사채를 1,920만 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를 할인 발행한 거죠. 대부분의 사채들은 대부분 할인 발행합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조금 더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요 1,9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920만 원. 근데 액면가액은 2천만 원이에요. 대변에 비유동부채인 사채 증가 2천만 원. 자, 나중에 요 기간이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상환할 때는 2천만 원 줘야 됩니다. 돈은 1,920만 원 받았지만. 그러면 이 나머지 80만 원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할인 발행 차금 해서 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5월 9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신고분이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 원을 요게 미지급 세금으로 현재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나왔어요. 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것.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부채죠.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옵니다. 납부했으니까. 자, 미지급 세금. 자, 얼마? 120만 원.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만 원은 세금과 공과 비용이 발생입니다. 자, 세금과 공과 자, 얼마? 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전부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자, 121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세금과 공과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세금과 공과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0번대 요거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7월 30일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자,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신용카드 돼 있죠? 단 거래일 현재 착한 토스트는 간이과세자이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2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장 직원들이 간식이니까 복리후생비 제 500번대 해주고, 대변에는 신용카드니까 아직 대금이 나은 건 아니죠. 나중에 카드회사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해서 제, 자, 아까 2만 원이었죠? 예,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미지급금입니다. 2만 원. 자, 요거는 채무니까 거래처 적어야죠. 착한 토스트. 아, 여기에서 신용카드 한 거고, 카드회사. 아까 그걸 다시 봐야 되겠다. 카드회사. 어느 카드회사예요? 쭉 있고, 신용카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숨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 현대카드에 우리가 돈을 갚을 거죠? 토스트는 착한 토스트에서 가져왔지만, 요 대금은 카드회사에 나중에 갚을 겁니다. 그래서, 자, 현대카드. 요거 거래처로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해서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8월 21일 외상매출금 계정에 있는 해외 매출처인 뉴욕 코퍼레이션 LTD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불이 전액 회수되고 원화로 환전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8월 21일 자, 외상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 환율은 1,150원인데 8월 21일 환전할 때는 1,200원이 됐습니다. 이익 봤을까요? 손해 봤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이익 본 거죠. 자, 그러면 1,150원 곱하기 4만 불 하면 이게 계산기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 4,600만 원이 외상매출금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받아서 환전한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 4,600만 원. 자, 근데 요거 환전해서 입금을 할 때 적용 환율은 1,200원 곱하기 4만 불을 했더니 자, 얼마예요? 4,800만 원. 200만 원 이익 봤어요. 자, 우리가 장부에 있던 거는 외상매출금이 4,600이었는데 달러로 받아서 환전을 했더니 4,600만 원. 4,8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이익 봤습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어디로?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4,8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이익 본 거는 외환. 그렇죠. 차익. 반대가 됐을 때는 외환 차손이 되고요. 결산 시에 환전을 안 하고 그냥 12월 31일 환율로 계산해서 이익 보면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 그렇게 하고 환산 이익과 차익은 다릅니다. 요거는 아예 환전을 한 거고 그거는 결산 시에 환율을 적용해서 이익 받나 손해 받나만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같이 5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카메라로 가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여기 가서 1번 문제부터 4월 20일 0420. 자, 차변 단기매 치면 단기매매증권 107번 하나 있습니다. 자, 차변에 4천만 원 40 플러스키 2번. 또 차변에 수수료비 치면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개 있는데 자, 여기 984번입니다. 요거는 수수료 수익이고 수수료 비용입니다. 자, 984번이 영업의 비용이고요. 금액은 30만 원 300 플러스키. 자, 이번엔 대변. 자,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4,030만 원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5월 2일 0502.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1920만원 19200 플러스키 또 차변 사채 할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차변에 80만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사채 자 2천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3번 5월 9일 09 자 차변 미지급 세금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 세금 있습니다. 자 차변에 120만원 됐고요. 또 차변 세금과 치면 자 여러 개 뜨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자 금액 10,000원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 해서 121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7월 30일입니다. 0730 차변 복리후생비 복리후 치면 자 맨 위에 500번대 511번 제조에 들어갈 거니까 차변에 2만원 자 그 다음 대변 미지급 치면 미지급금 있습니다. 거래처 자 현대 치면 현대카드 예 됐고요. 대변에 2만원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8월 21일 0821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자 금액 4,800만원 자 그 다음 대변 외상매출금 108번입니다. 외상매 치면 자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 아까 분기할 때 거래처 제가 안 했나요? 자 뉴욕 한영키 눌러서 뉴 치고 엔터 치면 자 영문 같은 경우 앞에 한 글자 치면 거의 나타납니다. 자 금액 4,600만원 46 플러스키 2번 자 대변 자 외환 차익 외환 치면 외환 차익 예, 200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자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에 대한 토지 정지비로 백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생명서를 발급받았다. 토지 정지 비용으로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문제는 이제 유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한 거 자체는 면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임대는 과세예요. 토지를 임대해 주는 과세인데 근데 지금 이거는 토지 구입이 아니고 구입한 이후에 토지를 뭐 꺼져 있으면 흙을 구해다가 이걸 메꾸는 정지 작업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요거는 토지 매입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라 물론 토지에 관련된 거니까 자본적 지출을 하긴 해요. 대신에 토지의 조성, 정지, 수수료 들어가는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들어간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면세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사항 특히 여기 건설회사는 요거 해주고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 회사 입장에선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줬으니까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자 그래서 불공으로 해야 됩니다. 유형을 매입 유형 중에서 불공 매입 54번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 유형에 자 요거 1번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1,100이니까 1,000만원에 100만원이죠. 자 그 다음 거래처는 백두건설입니다. 백두 전자생매산서 받았습니다. 전자역 붕괴는 혼합. 자 그러면 차변에 토지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토지 자 금액은
1,100만 원을 같이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불공이 아니고 과세 매입이다 하면 토지 1,000만 원, 부가세 대입금 이렇게 하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부가세 대입금 따로 적으면 이거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나중에 부당 환급 받은 게 돼서 과태료 물게 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같이 적어서 부가세 대입금을 따로 안 한다. 불공이니까.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보통예금 1,1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요. 토지 정지 비용 추가로 들어간 거는 불공 대상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8월 10일 당사는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일통상의 구매 확인서, 자, 냄새가 나죠? 의회 제품을 판매하고, 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영세율 전자생매산서. 영세, 판매니까, 자, 매출 유형의 영세 매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금액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자, 공급가액 4천만 원, 부가세 없습니다. 영세니까 0%. 자, 돈은 현금으로 1,000만 원 받고 어음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형부터 우선 매출 유형의 영세 12번. 영세 매출이고요. 매출 유형이고 공급가액은 아까 4천만 원이죠. 부가세는 없습니다. 자, 0%. 거래처는 대일통상. 전자여, 붕괴, 혼합. 자, 우선 제품 매출부터 적어주면 되겠죠? 제품 매출. 자, 총 4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1,000만 원은 아까 현금 받았죠? 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어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어음 3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한꺼번에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9월 3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운상사에 매각하고 판매하고 전자생매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미수금으로 처리하겠죠? 단,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점표로 입력할 것. 자, 매각 대금은 33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요. 취득가액 600만 원, 매각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 자, 600만 원짜리 누계액 빼면 장부가액은 400만 원인데 부가세 빼면 300에 판 거죠. 그럼 1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생기고요. 자, 그러면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매출 유형 중에 과세 매출 11번이죠. 11번 과세 매출이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에 30만 원이죠. 자, 거래처는 대운상사. 자, 그리고 전자여, 붕괴, 혼합. 자, 우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 기계장치가 이제 장부에서 사라지겠죠. 기계장치 600만 원. 여기에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집니다. 차변으로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자, 그리고 부가세 30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그러면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팔았으니까 자, 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자,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 33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은 손해보고 팔았어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1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치가 됩니다. 자, 이거 이따가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4번 문제. 자, 9월 3일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매입 비용이 되겠죠. 전자생매산서 전자 있습니다. 공급가액 1,300, 세금 130, 부가세 130 발급받았다. 매입대금 중 5월 1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 원 요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매입 유형 중에 과세 매입 51번이 되겠죠. 과세 매입 유형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1,300만 원, 부가세 130만 원. 자, 거래처 어디예요? 서울. 전자생계산서, 자, 전자여조, 분계, 혼합. 자, 우선 차변에 원재료. 자, 1,300만 원에 부가세도 줬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130만 원. 자, 근데 요 계약금 먼저 줬던 게 있어요. 선급금 이제 대변으로 와서 없어집니다. 1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얼마? 1,43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나머지 1,33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보통예금. 그러면 1,33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10월 8일 당사의 판매부서는 거래처 접대용 근조화를 주문하고, 이것도 함정을 살짝 하나 써요. 조심해야 돼요. 접대 불공인가 보다. 자, 주문하고 오니까 매입했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불공 매입인가? 다음과 같은 전자 계산서, 여기 세금이란 단어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근조환 농수축산물 가공하지 않은 거, 요거는 뭐예요? 면세 품목이죠. 자, 공급가액 있고 부가세 없죠. 자, 그리고 요거는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유형에 가서, 자, 접대라 그러니까 불공인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왜? 불공이라는 게 공제하지 않는다. 뭘 공제하지 않느냐? 매입세액을,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주고 부가세를 내고 사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이거를 빼고 차감 또는 환급을 받는데, 근데 이거 부가세 준 거 없죠. 불공은 부가세가 있을 때, 매입세 부가세가 있을 때 적용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불공은 아니고 면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53번 면세 매입을 적용해야 됩니다. 53번입니다. 면세 매입 유형에 가서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제받는 불공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공급가액 아까 금액 얼마예요? 8만 원이죠.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자, 어디예요? 꽃집 이름이 접대용 근조환. 거기 보면 제이슨 꽃타원. 아유, 왜 영어를 써? 제이슨 꽃타원. 자, 전자는 있습니다. 세금자가 없어서 그렇지. 전자여, 분계, 혼합. 자, 근데 여기에 적을 때는 접대비로는 적습니다. 접대비. 판매부서, 영업부서에서 한 거니까 813번입니다. 이거. 8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금 8만 원. 자, 요 거래처는 여기 다 있으니까 됐고요. 그럼 한번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요 일반 전표 입력은 닫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올려서 날짜 1번 7월 10일입니다. 0710. 자, 유형은 54번 불공 매입이죠. 자, 품목은 자, 뭐 토지 정지비, 뭐 정지비, 이거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1,100만 원 됐고요. 부가세 110만 원. 거래처 백두건설.
자, 백두건설 하나 있습니다. 전자여, 그 다음에 붕괴 불공제 사유가 들어가야죠. 자, 불공제 사유는 여기 클릭해서 보면 토지 자본적 지출이라고 6번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선택해 주고 붕괴는 3번 혼합으로 다 통일해도 되고요. 자, 차변에 토지, 자, 선택해 주고요. 금액 1,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거 앞에서 잘못됐네요. 공급가액 1,000만 원인데 왜 1,100만 원이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차하면 이렇게 실수합니다. 자, 됐고요. 혼합, 예. 그 다음 토지, 여기 와서 금액, 예.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이제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8월 10일, 자, 8월 0810, 자, 유형 12번, 영세, 매출형이 영세입니다. 자, 품목, 자, 뭐, 제품,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자, 공급가액, 자, 4천만 원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대일 치면, 대일 통상, 자, 됐고요. 전자여, 그 다음에 영세일 구분, 자, 요거 영세일 구분 눌러서 여기 구매 확인서, 내옥신용장 3번이죠? 확인, 붕괴는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먼저 나와 있습니다. 4천만 원 됐고요. 차변에, 자, 현금 101번이죠? 자, 현금 1,000만 원. 그 다음 또 차변, 받을 넣음 110번입니다. 받을 치면, 자, 받을 넣음 110번. 3천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9월 3일 0903. 자, 유형은 매출 유형 중에 11번 과세 매출. 자, 뭐 기계장치 팔았죠? 기계장치.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자, 우리가 받기로 한 돈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거래처는 대운 상사. 예, 됐고요. 자, 전자여, 붕괴는 3번 혼합입니다. 자, 대변의 제품이 아니죠. 기계장치면, 자, 기계장치 금액이 600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차변, 미수금. 자, 미수금, 여기 120번. 자, 요거 선택해 주고요. 금액은 330만 원, 3300 플러스 기. 자, 됐고요. 그 다음 또 차변, 감가상 치면,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기계장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207번 기계장치. 자, 요 금액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또 차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었죠? 예, 970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9월 9일입니다. 09. 자,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원재료 입력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요. 공급가액, 자, 1,300만 원에 부가세 130만 원 자동으로 나오고, 거래처는 서울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자, 전자여, 붕괴는 혼합. 자, 거기 차변에 원재료 1,300, 부가세 대금 130만 원, 자, 이상 없이 들어갔고요. 자,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 그 다음에 금액은 1,330만 원. 자, 그 다음 또 대변 선급 치면 선급금, 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날짜 10월 8일, 10월 08. 자,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53, 면세 매입입니다. 자, 뭐 화환, 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공급 가액은 8만 원. 자, 면세니까 부가세는 건너뛰죠. 자, 거래처 제2 치면 제이슨 코타원. 자, 전자계산서 받았죠? 전자여, 붕괴는 3번 혼합. 그럼 차변에 지금 원재료라고 뜨는데 접대비 요거 813번입니다. 예, 판매관리비
예, 여기 있죠. 자, 8만 원. 그 다음 대변 미지급 치면 미지급금 8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일매출전 배입력 끝났고요.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사항. 자, 다음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 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예수금 2천만 원. 우리가 부가세를 뭐예요? 대급금 대신 지급한 게 1,200만 원이고 부가세 받아놓은 예수금이 2천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800만 원은 부가세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의 경우 그렇다고 지금 오늘 당장 신고하고 납부는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하고 만약에 환급받게 됐다 하면 미수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액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단서조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원래 우리가 차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금은 대변에 기록되어 있고 요거 맞바꿔치기해서 상계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와서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 대변에 적어주면 되고요. 자, 부가세 대급금 금액 1,20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이쪽으로 옵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2천만 원. 그럼 이것만 보면 800만 원만 이제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인터넷상으로 그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잡이익이에요. 그러면 잡이익 요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10,000원 빼면 800만 원에서 10,000원 빼면 799만 원. 자, 미지급 세금 799만 원 해서 토탈 2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따 같이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에서 아주 특이한 계정 과목이 한번 나왔습니다.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매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임대료 하면 영업의 수익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 수익을 얻으면 그게 매출이에요. 판매액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영업의 수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로? 임대료 수익해서 여기 보면 매출, 계정과목 정기등록 메뉴에 가서 임대료 수입 검색해 보면 411번 요거는 매출 항목에 들어가요. 여기 상품 매출 뭐 있죠. 이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업종에 따라서 매출 기준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 6개월치니까 월 20만 원이란 뜻이에요. 나누기 6 하면 자,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 수입 매출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문제. 자, 계산하였다. 단 월날 계산을 하면 회계처리 시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자,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넉 달치, 내년 넉 달치는 미리 선불로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 지금 대변에 있어요. 요거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뭐 보통예금, 현금, 대변에 임대료 수입 요렇게 적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변에 있던 임대료 수입 얼마예요? 120만 원 중에서 자, 넉 달치 80만 원은 요거 매출 취소해 줘야 됩니다. 임대료 수입 자, 80만 원은 원래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8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란 계정 과목을 실어줘서 그래도 어찌어찌 풀 사람은 아마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조심해야 되고요. 요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요것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만 나오다가 할증 발행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거의 뭐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굉장히 애먹었을 것 같은데 아래에 제시된 자료 요겁니다.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의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저편 하나로 입력할 것. 2020년 귀속 사채 액면 이자는 55만 원으로 보통 예금에서 이체된 이자 지급은 12월 30일이고 2020년 귀속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21만 5,300원이다. 분개하시오 하면 벙 적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지? 자, 요거 약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우리 교재 앞에서 대부분이 사채 할인 발행만 거의 뭐 99% 출제가 됐어요. 할증 발행은 거의 안 나왔었어요. 실제 실무에 가면 할증 발행은 거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나 존재하지. 자, 사채 할인 발행 우리 교재 앞에 설명했던 거 보면 액면 100만 원짜리 사채를 3년 만기로 해서 95만 9천 원에 발행하였다. 이자 10% 주고 거기다가 100만 원짜리를 95만 1,963원에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사람들은 요 48,037원 싸게 100만 원에서 더 싸게 돈도 적게 줬으면서 나중에 매년 또 이자도 매년 10%씩 받아먹고 거기다가 3년 지나면 또 100만 원으로 교환해줘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보통은 이렇게 할인 발행합니다. 근데 요거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어주느냐. 대변에 사채 비유동 부채 이친가. 차변에 돈은 100만 원 못 받고 95만 1,963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차이 나는 금액 48,037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적어놓죠. 그리고 요거 유효이자율 12%. 이게 시장 이자율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2% 더 준다는 소리예요. 요거 유효이자율로 계산해서 그러면 첫 해 12월 31일 이자 지급할 때 이자는 액면 가액대로 주거든요. 10%. 100만 원에 10%. 그러면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요거 3년짜리니까 3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 12%로 계산해서 상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1년치 해당되는 부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상각시켜 주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부담한 거는 액면이자 10만 원에 요 할인 발행한 3년치를 1년 단위로 쪼갠 상각되는 금액 14,236원까지 두 개 더해서 실질적으로 장부에 적는 이자 비용은 11만 4,236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자, 액면 20만 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20만 9,947원에 9,947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20만 원, 사채 액면 금액은 20만 원인데 돈은 9,947원 더 받았어. 이게 할증 발행입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12%, 유효이자율은 10%, 액면 12%로 또 이자를 자,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9,947원 이거 두 개 더 해야 요 금액이 나오죠. 자, 이건 발행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자를 주게 됐어요. 액면 이자율은 12%입니다. 그럼 20만 원에 곱하기 0.12 그러면 얼마예요? 예, 12% 적용하면 24,000원 돼요. 20만 원에 12% 곱하기 1.2 하면 0.12 하면 24,000원. 자, 근데 아까 할인 발행하고 반대로 여기 이자 비용은 2990원 95원 적었어요. 현금으로 24,000원 줬는데 요거 이익 본 거 있잖아, 이거. 할증 발행 비싸게 팔아서 이익 본 거. 요거 유효이자율로 계산해서 3년으로 나눠서 상각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1년치가 만약에 3,005원이다. 나누기 딱 3이 아니에요. 해마다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바뀝니다. 자, 첫 해께 3,005원이다. 그러면 자, 24,000원 돈은 자, 줬지만 우리 장부에는 24,000원 적는 게 아니고 요 이익 본 거 1년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이자 비용으로 적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반대가 됩니다. 이자 비용 금액이 할인 발행은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것만 가지고 수업하면 40분짜리 수업 나와버려요. 앞에 사채가 어떤 거고 유효이자율법 계산하고 자, 그렇다고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할인 발행부터 이론 강의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액면 이자는 5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함. 아까는 현금이었지만 여기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55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할인 발행이 아니고 할증 발행도 아니다 하면 이자 비용 55만 원 적으면 끝나요. 근데 요거는 액면상에 있는 거 지불한 건데 할증 발행 차금 2020년 한 해 동안 할증 발행해서 상각해야 될 게 21만 5,300원이 있어요. 요거 뺀 나머지만 이자 비용으로 아까처럼 할증 발행 차금 요거 뺀 나머지만 이자 비용 했듯이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 21만 5,300원을 뺀 나머지 얼마예요? 이거 빼면 55만 원에서 21만 5,300원 빼면 33만 4,700원. 자, 이자 비용 33만 4,700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요 금액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할증 발행일 때는 요 돈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장부에 적는 거는 그만큼 안 된다. 왜? 발행할 때 비싸게 발행한 거 상각분 요거 빼고 나머지만 순수한 이자 비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런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그 문제로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자, 앞으로 요런 거 하나씩 툭툭, 요것만 골라서 내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 중에. 자, 4번하고 5번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하겠습니다. 시간도 전략되고 정확하니까요. 당해년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1억 원, 관리직 6천만 원이고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액으로 5천만 원은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빼면 5천만 원만 더 하면 되고요. 관리직은 2,500만 원 있어요. 빼면 3,500만 원 더 하면 되죠. 자,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계산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여기 가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안 그러고 나는 일반 전표 꼭 하겠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재판 이렇게 하고 배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자, 대손 충당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의 3%에 대해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시오. 이것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요.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산표 봐서 대손 상각비 얼마, 차액 보충법으로 얼마 해야 될지 막 계산하고 결산자료 가서 입력했죠. 자, 이번부터는 맨 위에 보면 메뉴에 대손율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대손율 3%를 입력을 해서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결산자료 입력. 자, 우선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자, 12월 31일입니다. 차변 부가세 예수금. 자, 부가세 예수금. 자, 금액 2천만 원. 그 다음, 자, 대변, 부가세 대급금. 자, 대급금, 대변에, 자, 1,200만원. 그 다음 또 대변, 자비, 자, 만원. 그 다음 또 대변, 미지급. 자, 미지급 세금 799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요거 차변에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 치면, 아이고. 자, 임대 치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임대료 수입 여기 뜨죠? 예. 자, 됐고요. 금액 80만원. 그 다음 대변 선수 수익. 선수 수익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차변 이자 비치고요. 이자 비용. 자, 차변에 33만 4,700원. 자, 그다음 또 차변에 사채 할 치면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1만 5,300원. 자, 그 다음 대변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55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4번, 5번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결산재무제표 밑에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날짜는 12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 자, 생산직 쪽에 보면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자, 여기 가서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얼마죠? 아까 생산직 1,000만 원에서 1억 원에서 설정된 거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 예, 됐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관리직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 전입액 자, 여기는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예, 그러면 다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가서 클릭해서 자, 대손율 요 자리 가서 3%를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 요거 지금 예, 3% 엔터. 자, 결산 반영. 그러면 한번 볼까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939만 2,360원 맞게 됐죠. 받으려면 그냥 더 물어온 거예요. 이거 더 들어갔다고 해서 뭐 오답 처리되거나 감점되지 않고요. 그 다음 하나는 미수금 잔액이라 그랬죠.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그거는 영업의 비용 쪽에 가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미수금 161만 4천 원. 요거 제가 모범 답안으로 해놓은 거 한국세무사회 그 모범 답안으로 나온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돼서 자, 마지막 전표 추가 꼭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러고 나서 일반 전표 한번 가볼까요? 자, 12월 31일. 자, 여기 가보면 대손충당금 요거 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 됐고요. 퇴직급여 요거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없이 여기 퇴직급여 다 돼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 최대한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번 부가치세 관련된 거, 뭐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5번 문제, 요거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